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독일 방위산업 업체인 라인메탈은 독일 연방군장비 정보기술운용청으로부터 해상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의 프로토타입 제조 및 해상시험 지원 계약을 수주했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라인메탈은 2015년부터 독일군과 공동으로 해상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에 필요한 기술 요소 개발에 착수해왔으며 독일 연방 군장비 정보기술운용청은 라인메탈과 NVDA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ARG와 레이저 무기의 프로토타입 제조와 해상 시험에 대한 지원을 계약했습니다. 라인메탈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라인메탈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 제조를 맡고 유럽의 NVDA가 레이저 무기 제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해 2021년 말까지 독일 해군의 프리기타민 작센의 프로토타입을 통합하고 2022년에는 해상에서 평가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VDA 담당자는 이번 계약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 실용화의 중요한 단계이며 라인메탈과 NVDA는 둘의 장점을 살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 책임자인 알렉산더 그라프와 레이저 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마르쿠스 융 박사는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목표에 명중해 2차 피해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레이저 무기의 프로토타입을 독일 해군의 프리깃에 탑재해 현실적인 운용 조건 하에서 시험하는 것은 유럽의 레이저 무기 개발 분야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탑재하고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 해군뿐입니다. 미국은 작년 5월에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여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인 태평양 함대의 설명에 따르면 샌 안토니오급 수송 상륙함 11번 함인 포틀랜드호는 작년 5월 16일 태평양상에서 레이저 무기인 LWSD MK2를 무인 항공기에 발사해 목표물을 격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 함장인 샌더스 대령은 성명에서 우리가 시험 운용 중인 레이저 무기는 매우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래 무기 개발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틀랜드호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저 무기는 노스록 그루먼사의 레이저 무기 체계인 데몬스트레이터 MK2로 이 레이저 무기 체계는 몇 년 전에 상륙함인 폰스에 탑재해 시험한 레이저 무기인 ANSEQ3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란 프로그래마에서 개발된 새로운 레이저 무기입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2017년에 LWSD보다 위력이 약한 레이저 무기를 미 상륙함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중동 걸프만에 배치된 상륙함 폰스함에 레이저 무기인 LAWS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것입니다. LHWS는 출력이 30kW이며 사거리는 1.6km입니다. 위력이 약해 무인기 정도만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비용이 1회당 1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 발당 수십만 달러 이상인 미사일에 비해 훨씬 싼 것입니다. 참고로 SSLTM 프로그램에서는 노스록 그루먼과 BAE 시스템스, 레이시온 등의 3개의 서로 다른 개념의 레이저 무기가 개발 중이고 미 해군은 3개의 레이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LWSD MK2는 기술적으로는 ANSEQ3와 같은 고체 레이저 어레이를 사용한 레이저 무기이지만 ANSEQ3와 LWSD MK2의 출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ANSEQ3의 레이저 출력은 33kW이고 후속 모델은 105kW였지만 이번에 테스트된 LWSD MK2의 레이저 출력은 150kW급으로 무인 항공기나 소형 보트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격추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한 미사일을 짧은 시간에 파괴하기 위해서는 300kW급의 레이저 출력이 필요하다고도 알려지고 있어 150kW급 정도의 레이저 무기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미래에는 주요한 무기 체계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에 비해 발사 비용이 싸고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런 단점들이 조금씩 보완돼 가면서 무인기와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 여러 군사 강국들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미국 공군도 출력 50kW에 사거리가 3km에서 5km인 레이저 무기를 이미 개발했으며 현재는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입니다.
미 공군은 F-35 스텔스기 등의 공대공 미사일 방어용으로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출력이 강화된 레이저 무기를 F-35 등 전투기와 수송기 등에 장착해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육군의 경우는 오는 2022년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4개 소대에 50kW급 레이저포를 탑재할 계획으로 드론과 헬리콥터, 소형 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에 신형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베트가 실전 배치됐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해 3월 국정연설에서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 현저한 성과가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처음으로 공개했던 무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및 소형 드론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최근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9월에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가 시제품 개발업체로 참여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이를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 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차량에 탑재해 방사포 요격이 가능한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2는 2026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여 년간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훈력 향상을 위한 레이저빔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연구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실적과 러시아의 레이저 무기 기술을 2012년에 도입하여 레이저 무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개념 연구가 완성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를 근거리에서 타격해 무력화하는 신개념 무기 체계입니다. 이처럼 무인기 활용이 높아지는 최근 전장 상황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기술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인 DX 코리아 2020에서 하나는 한국형 레이저 무기를 공개함은 물론 미국과 독일과 마찬가지로 수상 함정에 탑재되는 레이저 개발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상 함정에 탑재되는 레이저 무기는 2020년 중후반에 시험에 들어가 2030년대에는 함정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주요한 방산무기 선진국들은 레이저 무기를 미래의 무기로 인식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번 독일 해군의 레이저 무기 개발 움직임은 미 해군에 이은 움직임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